네, 회기 모형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회기 모형의 뭐 오류, 뭐 예를 들면 뭐 3대 오류가 있다는 둥, 또는 뭐 4대 오류가 있다는 둥,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오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오류가 있어요.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가장 중요한 오류. 자, 요거를 오늘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으로 적는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P값과 샘플수 N수의 불편한 진실. 자, 우리 통계에서 나오는 불편, 이제 편의가 없다. 그 말이 아니고, 이제 그냥 불편한 거예요. 이제 뭐 안락하지 못하다 이거죠. 그냥 짜증나는 진실, 뭐 요거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자, P값과 N수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 이제 P값이, 자, 이렇게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P값이 있어요. 이게 0.05보다 작은 게, 여러분들은 이제 이게 유의하다.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 P값도 제가 그 논준모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이 P값의 정확한 해석과 관련된 동영상 강좌가 있으니까 요거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설명을 안 할게요. 이거 P값의 정확한 해석에 대해서는 동영상 강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강좌를 참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꼭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 P값이 0.0보다 작게 나온다. 자, 이게 어떻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냐면, 자, 요렇게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요렇게 나오는 것은 T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96보다 크다라는 조건과 맞물려서 서로 반비례하고 있는 거죠. 자, 요것도 제가 요거를 설명을 했나? 자, 요 T값은 크리티컬 레이시오 에서 요 T를 가져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요것도 이제 정확한 해석은 요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이게 강좌가 돼가지고 올려놨나 모르겠네요. 자, 요거는 이제 T분포에 의해서 자, 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물론 이제 양측 검정일 때 한정되는 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사회과학에서 논문 통계 분석을 했을 때는 뭐 거의 90% 이상은 양측 검정을 하기 때문에 단측 검정에 예외가 있다, 이런 뭐 자꾸 이야기를 하시면 그것도 설명이 더 길어져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자, 이 T값은 어떻게 나오느냐? 자, 우리가 이제 회기 모형에서 말하는 그 비표준화 계수, B값을 표준 오차 S2로 나눈 게 T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회기 분석을 하고 나면 이렇게 표가 나옵니다. 이제 표가 회기 분석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표가 나오는데, 자, B값 나오고, 자, B값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상수, 그 다음에 이제 X1, 뭐 X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죠. B값 나오고, SE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나옵니까? 베타값 나오고, 그 다음에 T값 나오고, 그 다음에 P값 나오고, 이렇게 표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비표준화 계수라 그러고, 얘를 표준화 계수라고 그러죠. 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얘로 나누면 T가 된다, 이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표준화를 시키면 얘가 된다라는 거죠. 표준화를 시킨다라는 의미는 그냥 이제 1을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밑으로 쫙 깔아버리겠다, 이 소리죠.
왜? 직관적으로 그 크기를 알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자, 어떻게 보면 도수분포표 같은 상대도수 같은 개념이죠. 상대도수 같은 개념. 뭐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상대도수를 모르겠다 이러면 뭐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그 B 값을 SE로 나눈 거, 그게 이제 T 값이 되는 거죠.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SE는, 자, 이 SE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냐 라고 보면, 이 SE는 표준 편차 SD를 루트 N, 여기서 이제 N수가 나오죠. 루트 N으로 나눈 게 SE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지금 보는 거죠. 사실 여기서 이제 SD가 어떻게 나오는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쭉쭉쭉쭉 나옵니다만은, 그냥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분산, 베리언스를 루트를 씌우면 SD가 되고, 이 분산은 어떻게 나오느냐? 자, 이 편차를 제곱해서 다 더한 다음에, 자유도 n-1로 나누면, 이제, 분산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분산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분산이 되는 거고, 얘를 루트를 씌우면 얘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 표를 딱 보면, 자, 여러분들 이제 이 P값과 N수의 불편한 진실이 나옵니다. 자, 얘는 작은 게 좋죠. 얘가 작으려면 반비례를 하니까 얘는 큰 게 좋죠. 얘가 커지려면 B값은 그대로 있어도 표준 오차가 작아지면 좋죠. 얘가 작아지려면 N수가 커지면 좋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B값은 그대로 있다. 다시 말해서 B는 영향력이기 때문에 경향성을 나타내는 거죠. 이 데이터들의 경향성, 다시 말해서 데이터들의 방향과 크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 방향과 크기는 그대로 있는데 표준 오차만 떨어뜨리면 T값이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P값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방향과 크기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표준 오차만 떨어뜨린다는 것은 샘플 수를 높이면 되는 거죠. 근데 샘플 수가 방향과 크기가 다른 샘플들이 들어오게 되면 B값이 영향을 받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샘플 조사를 100명을 했는데 이 100명에 대한 경향성은 방향과 크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복사해서 갖다 붙이는 거라. 그래서 200명을 만들었어요. 경향성, 방향과 크기가 그대로지 않겠습니까? 흐름이 그대로일 테니까, 이 100명에 대한 흐름이 그대로일 테니까 이 100명을 다시 복사해서 또 100명을 만들, 또 100명을 붙이고 또 100명을 붙여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500명을 만들었다 한들 이 경향성은 그대로이지 않겠어요? 근데 샘플 수는 5배가 늘어났죠. 자, 그러면 샘플 수가 늘었는데 이런 식으로 샘플 수를 늘렸다면 그 방향과 크기, 경향성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표준 오차만 떨어뜨리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 T값은 높아질 테고 P값은 떨어지는, 상당히 수학적으로 정말 해괴망측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 물론 이게 이제 점점 모집단의 수와 가까워진다라는 보장이 있다면 이게 정확한 분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뭐 모집단이 뭐 한 5억 되는데 100명을 한들 500명을 한들 5000명을 한들 이 5억에 비하면 3발의 피다 라고 봤을 때는 이 샘플의 수가 증가한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수학적으로 정말 이 해자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해괴망측한 이런 회계망측 아닌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국어에 또 약한 모습을 보이네. 자, 이런 망측한이 맞나? 망측한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오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오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논문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일까요? 아닐까요?
여기에 대한 궁금증에 답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망측한 강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